이거 굉장한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직원분들은 대표님한테 아주 칭찬받고 충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좋게 찍힐 수 있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에서 기업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환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법인은 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특별히 법인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들이나 주주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관 정비는 기업 컨설팅의 가장 기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관 정비, 제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법인의 정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속과 증여의 과표가 되는 재산에 합산이 된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비상장 주식, 즉 중소기업의 대표님이나 임원들 또는 주주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비상장 주식이 이제는 재산에 합산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화했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누락하고 매출을 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가 돼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업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출을 누락하실 방법이 예전만큼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세당국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세무감사를 할 때 예전에는 매출 누락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어서 누락된 세금을 추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과세당국에서도 법인의 정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특히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임원들의 보수나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나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반영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은 가장 먼저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원분들, 주주님들 그리고 또 법인을 보호하는 권리를 누릴 수도 있는 장치이기도 하죠. 작년에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2달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관님들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생각하고 나오셨던 금액보다 세금을 추징할 게 매우 적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면밀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하시다 보니까 2015년에 대표님한테 법인 통장에서 800만 원이 지급된 거를 조사관께서 발견을 하시고 이 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회사에 질문을 하니까 경리부서에서 대표님 보너스로 지급된 돈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2015년 당시 임원 상여금 규정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회사는 2015년 당시에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정관은 있었으나 회사를 설립할 때 법무사님께서 간단하게 만들어주셨던 몇 장짜리 정관, 즉 원시정관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그 정관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원 상여금 규정도 없이 무슨 근거로 대표이사한테 8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을 했는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뭘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대표님께서는 800만 원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셨죠. 소득세를. 그러니까 대표님은 상관이 없고 법인은 그 800만 원을 대표님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즉 손비로 처리가 돼서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내신 거죠. 2016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8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20%를 160만 원을 추징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금이 160만 원이었던 것이고 원래 2016년 3월에 내야 될 세금을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 납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체이자가 부과가 됐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 연체이자가 연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 세법에 보면 1당 10,000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이것을 연리로 계산을 해보면 연 10.95%가 국세 연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치가 부과되니까 약 55%의 연체이자가 부과가 됐죠. 160만 원인 원금의 55%니까 90만 원 가까이 부과가 됐겠죠. 그래서 한 250만 원 넘는 돈이 추징이 됐는데 여기에 또 불성실 납부가산세 20%가 추가가 돼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을 추징을 당했었습니다.
결국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상여금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거죠. 아,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정관이 세무조사 받을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네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세무조사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왜 정관이 중요한지, 특히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임직원분들께서는 굉장한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직원분들은 대표님한테 아주 정말 칭찬받고 충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좋게 찍힐 수 있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회사마다 등기 임원들이 계세요. 어떤 회사는 대표님 혼자 1인 등기 회사도 있고,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회사는 등기 임원이 8명, 7명 이렇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이 뭐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항상 쌍둥이처럼 따라다니죠. 그 등기 임원들께서 당연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등기 임원들께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산재보험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 임원들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는 징수부서와 보상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부서에서는 그냥 대표님이고 등기임원들이고 다 그 회사가 모르고 그냥 고용산재 가입을 하겠다고 오면 아마 다 받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또는 등기임원이 출장 갔다 다치셔가지고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래서 산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황당하시겠죠. 이거 왜 보상이 안 됩니까? 우리 가입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등기임원은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십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최근 3개년치 보험료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법인의 임원, 또 대표님, 또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회사가 등기 임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을 해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우리는 누가 산재를 당하면 보호해 주냐? 보호 안 해줍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는 정말 외로운 존재입니다. 회사의 모든 짐을 본인이 지셔야 되고, 최종 결정도 내리셔야 되고, 책임도 지셔야 되고, 근데 산재 처리도 안 돼요. 갑자기 윤복희 선생님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국가에서는 임원의 산재는 정관에 임원 재보상금 규정을 넣어서 회사가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체 보장을 하라는 것이죠. 보험을 가입을 해주건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주건,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정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유튜브라는 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중요하고 유익한 얘기를 해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중간에 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랑 오늘 처음 만나셨는데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왜 끝낸다고 하지? 짜증나네. 저 친구의 방송을 좀 더 들으면서 유익한 정보를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참 헷갈리네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오늘은 너무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환 지점장이었습니다.